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글을 쓰는 시대를 두고 언어와 저자성의 의미를 다시 묻는 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간, 기계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 컴퓨터 모바일 분야에서 3주 넘게 10위권을 유지하며 AI 기술서가 아닌 인문학 도서로 이례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급격히 확산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LLM은 인간이 만든 방대한 말 뭉치에서 토큰의 배열 가능성을 계산해 문장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이 오래 고민해 쓴 글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는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단순한 도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AI 글쓰기가 인간만이 언어의 주체라는 오래된 믿음을 흔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플라톤 이후 서구 철학을 지배해온 로고스 중심주의, 즉 말과 목소리를 글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는 전통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언어의 의미는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되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음을 소개합니다. 책은 또 저자라는 개념도 다시 묻습니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인간 저자 한 명의 독창적인 산물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 기존 문화와 데이터가 뒤섞인 혼종적인 작업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저자를 문학적 리믹서 또는 텍스트 DJ로 보는 관점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물론 저자들은 AI를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편향, 환각, 저작권 침해, 가짜뉴스,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 디지털 격차 같은 위험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특히 LLM이 거짓 정보를 생성하면 약물 복용, 자해 주장 등 현실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AI를 단순히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신 AI를 개발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기술적인 전문성과 민주주의적 통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사용자 역시 AI를 무비판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교육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더 책임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가 글쓰기의 종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쓰기의 의미와 주체를 새롭게 묻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중요한 문제를 던집니다.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언어를 생산하는 시대, 글쓰기에는 여전히 미래가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결론입니다. 멸종한 대형 조류를 되살리는 연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인공알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멸종 조류 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대리모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콜로설은 갓 낳은 달걀의 내용물을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알에 옮긴 뒤 부화기에서 18일간 배양해 병아리 26마리를 태어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알은 단단한 외부 껍질과 투명한 실리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막은 실제 알처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고 수분은 보존하며 세균은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배아가 자라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멸종한 거대 조류 복원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콜로설은 15세기 뉴질랜드에서 멸종한 모아와 17세기 모리셔스 섬에서 사라진 도도새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아는 키가 3.6m에 달하고 알의 크기도 달걀의 80배 수준이어서 현재 조류 가운데 대리모 역할을 할 새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공알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복원 방식도 영화처럼 멸종동물의 DNA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진은 모아와 도도새의 유골에서 유전 정보를 해독한 뒤 현재 살아있는 가까운 친척 조류의 유전자를 편집해 멸종종에 가까운 개체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조류의 경우 수정란 단계에서는 이미 세포수가 많아 유전자 편집이 어렵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로 자라날 원시 생식세포를 먼저 편집하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콜로설은 이 기술이 멸종 동물 복원뿐 아니라 현재 멸종위기에 놓인 조류 보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공알을 활용하면 번식 성공률을 높이고 개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멸종동물을 되살리는 기술이 곧 생태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진 생명을 다시 부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서식지와 환경을 지키는 인간의 책임 있는 선택이 함께 따라야 하겠습니다. 바둑의 두 전설,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인공지능과 한 팀을 이뤄 특별한 사제 대결을 펼쳤습니다. 5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알파고 10년 특별대국에서 이창호 구단은 바둑 AI 카타고와 호흡을 맞춰 스승 조은현 구단을 165수 만에 흑불개로 꺾었습니다. 이번 대국은 인간 기사와 AI가 번갈아 수를 두는 복식 바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편이라고 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AI는 인간 파트너의 의도와 무관하게 승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수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직감과 AI의 계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잇따랐습니다. 초반 흐름은 조은현 구단 쪽이 좋았습니다. 조 구단은 특유의 전투 감각으로 흑도를 강하게 압박했고 AI도 이에 호응하듯 강수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창호 구단팀은 초반에 다소 흔들렸습니다. 이 구단이 가볍게 버리려 한 돌을 AI가 다시 살리려 하면서 호흡이 어긋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 판세는 달라졌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특유의 침착함으로 우변과 중앙에서 백을 압박했고 AI의 의도를 비교적 정확히 읽어내며 큰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조은현 구단은 승부처에서 AI가 예상 밖으로 손을 빼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 구단은 대국 뒤 사람이라면 계속 싸웠을 장면인데 AI는 적게 지는 수를 택하더라며 인간과 AI의 감각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승자인 이창호 구단도 AI와의 협업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실력이 워낙 좋아 최대한 따라가려 했다며 불리한 바둑도 AI가 어떤 방식으로 두는지 보고 싶은 인간다운 호기심 때문에 끝까지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국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AI는 정답에 가까운 계산을 내놓지만 인간은 그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은현 구단은 AI에 다가서기 위해 더 공부해야 한다고 했고 이창호 구단은 빠른 시대일수록 기초와 바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둑판 위의 승부는 끝났지만 인간과 AI가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로 번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5월 29일 러시아 드론 한 대가 자국 영공을 침범해 동부 국경 도시 갈라치의 아파트 건물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공격하던 과정에서 루마니아 영공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드론은 아파트 옥상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 2명이 다치고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 영토에서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한 영공 침범을 넘어 나토 동맹국의 민간인 거주 지역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은 국가방위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벌이는 침략 전쟁이 루마니아 국민에게 전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즉각 러시아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항의했고 남동부 콘스탄차에 있는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 영사 추방 방침도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방공망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단 대통령은 자국 방공망이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 나토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부 방공 장비를 루마니아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나토와 유럽연합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동맹국 영토의 1인치라도 모두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러시아의 전쟁 도발이 또 하나의 선을 넘었다며 러시아에 대한 21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서방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루마니아의 조치에 대한 보복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유럽 전체의 안보 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드론이 나토 영토 안에 민간 주거지를 타격했다는 점에서 향후 나토의 대응 수위와 유럽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